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마이크를 이용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 도민일보 최지희 기자입니다. 교육감님은 소통을 요즘 가장 강조하셨었는데요. 임기 3년 동안 도의회와 도청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도청과 도의회와 가장 큰 협력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도민들과의 소통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소통에 대해서는 해도 어렵습니다. 도전과 함께 교육의 아이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어떤 변화는 대부분 의회 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었고, 도청과의 소통은 곧 의회와 동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교통비 무료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문제, 통학로 문제, 우리 학생들 급식비 인상 문제, 공랑 설치 문제, 안전경찰관제 문제, 한림공고 협약형, 대정여고 2.0 자율학습 있고, 교육발전 특구, 이 모든 것들이 도지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배경에는 역시 소통입니다. 대화하고, 우리 속된 말로 필요하면 이렇게 부탁도 하고 옆구리 찌르고, yes 할 거와 노라고 답할 거는 가급적이면 노라고 답하는 거는 좀 참고, 어떻게 하면 예스로 대답할 것이 그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의 바보가 될 정도로 교육감의 자세를 낮추는, 이게 소통의 어떤 저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도 꽤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대화가 되지 하는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교육감은 그러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은 아이들입니다. 결론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저 어떤 때문에 교육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제 교육 전략으로 우리 아이들 어떤 변화,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성장, 이걸 보장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교육감이 된 것이고, 만약 저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는 교육감 안 하고 밖에서 놀러나 다니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또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좀 더 낮은 자세로 접근해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열심히 칭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나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건가.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더 제가 살펴서 더 끌어내고 더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느끼면서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네, 뉴데일리 노재변 기자라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방금 전에 잠깐 하셨듯이 제주대자치도는 학교 안전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안전사와 관련돼서 일반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한데, 교육감께서는 지난 4월 10일 제주도의 437회 임시회에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자치경찰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배치가 되어서 학교 안전에 도움이 될 필요성이 상당하다. 어느 학부모가 학생의 안전이 도모되지 않는 학교에 아이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느냐를 말씀하셨고, 지난 토요일 그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도 교육감님이 도의에 하신 말씀을 전하니
학부모가 원한다고 한다면은 교육위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도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후에 어떤 증거의 채집이라든가 추후 사고의 해결을 위해서 그 국가경찰의 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감의 소신은 여전하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6개 학교의 학교 안전 경찰관은 자치경찰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고민해서 우리나라가 먼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학교의 안전, 이거는 당연히 스쿨폴리스,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가경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쿨폴리스제를.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실 겁니다. 경찰관 한 분이 뭐 10개교, 20개교 이렇게 해서 차로 이렇게 쑥 한번 돌아가지고 카드 한 장 이렇게 사인하고 가는. 제가 원하는 학교 경찰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뭐 필요하면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경찰이 있는 학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경찰과 하고 있는 6개 학교는 지금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또 다른 부분에 제가 국가경찰 학교에 활용하는 부분 얘기를 수없이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폭력대책위원회를 없애고 경찰에 맡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대위 준비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게 조사해야 되고 뭐 진술서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도 갈등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성숙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 이걸 과연 폭대위로 계속 가도 될 거냐? 결국은 경찰로 가고 경찰 조사가 돼서 재판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폭대위를 없애고 사건이 나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잖아요. 고등학교입니다. 그다음 지금 중학교는 교육적으로 학교 폭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교장 선생에게 좀 맡기자. 폭대위를 없애고. 그 7살, 8살 된 아이들 그 어떻게 이렇게 장난하다는 이런 문제를 결국 부부 싸움으로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하는 이런 그 아이들은 그 후에 어깨 동무하고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교장 선생에게 좀 맡겨서 해결하게 하는, 이렇게 학교 폭대위법을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자는 주장을 교육감 협의회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거 주장해봐야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만, 조사관, 고등학교 그 조사관 제도가 나온 게 아마 그 주장을 해서 그게 조금 이제 달라진 건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국가 경찰을 활용한 학교 안전, 이것이 우리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 어떤 그 큰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은 제주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만 걱정하면 뭐 자치경찰로 해도 되겠죠. 그거는 제가 아니면 뭐 앞으로 도지사 또는 뭐 의회 이런 데서 협의가 된다면 걱정되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수가 많은 한 2,000명 된 이런 학교부터, 뭐 중학교도 좀 큰 학교부터 학생 수가 40~50명 된 학교까지 경찰관을 배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규모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중심으로 몇십 개 학교는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문제는 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교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교육 자료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지위를 격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 지원의 어떤 근거가 사라져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특히 그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 단체들도 AI 디지털 교사가 효과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또 폐지를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도입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자유를 줬습니다. 교과협의하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어제도 이제 그 때문에 단나교육원에서 지금 연수받은데 제가 인사말을 하는 데서 물어봤거든요. 교육청에서 억압을 하거나 선택을 강요하거나 한 학교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학교도 손 안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이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과서냐 참고서냐. 교과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고 참고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됩니다. 재정. 근데 이제 문제는 금년에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자꾸 AIDT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써본 선생님들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 써본들이 그냥 말로 들어서 하는 게 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써본 선생님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써본 선생님들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는 선생님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제가 초, 중, 고 영어, 수학 수업을 다 봤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아니 월요일 날이든가 지난 금요일 날이든가 깜빡하네. 애월고에서는 수학을 봤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아니더라고요. 왜 아닌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해보면 모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무슨 교과서에 보기가 5개 나오는데 답을 거꾸로 대입해서 아이가 답을 찾고 있어요. 이건 수업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우리 AIDT 교과서를 만들 때 교육부에다가 얘기했거든요. 회사에다가 제발 고르기 없애라. 교과서에 무슨 고르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고르기를 없애야 되냐면 이 고르기가 아이들에게 대박, 요행, 심부름, 심지어 갬블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수업 시간에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으로 불편하고 있는지 선생님 잘못도 아닙니다. 아이들 잘못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아닌 게 다를까? 수업이 조합, 컨비넨셜 시간인데 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학에. 이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보기가 5개 딱 나와서 한 학생이 내가 보니까 답을 맞췄어요. 어떻게 맞추냐? 답 5개를 놔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교과서입니까? 화가 나요. 고등학교 수학 안 하겠습니다. 저. 계속 하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절대. 뭐 금년에 시험도 하지만. 저가 안 하겠습니다. 저가. 도대체 안 돼요.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내서는 안 됩니다. 이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교과서가 되든 참고서가 되든 신부는 참고서가 돼도 교과서와 같이 해야 되고 교과서가 돼도 교과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 교과서를 피해갈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그래서 연말에 가서 써본 선생님들하고 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수학 얘기만 했는데 영어는 수학하고 좀 달라요. 영어는 뭐 발음이라든지 자료가 방대하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런데요. 영어는 좀 그렇고 그다음 수학도 초등학교 좀 호기심 어떤 이 자극 그러니까 뭐랄까 동기유발 이런 차원에서는 수학도 초등학교 3, 4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뭐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서 평가도 해보고 과연 이걸로 수업했을 때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쉬운 문제 같은 거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야 수업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진행해 봐야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정리해도 늦지 않아요. 국가에서 참고서로 해도 재정은 교육재정이고요. 국가에서 교과서로 해도 재정은 교육재정입니다. 참고서 했을 때 왜 재정이냐?
지금도 선생님들이 원하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뭐 설득되고 안 되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미내부 김수환 기자입니다.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방침은 잘 이해가 됐는데요. 아까 재정은 교과서든 아니면 참고서든 결국 교육자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은 뭐 이게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교육 자료로 격화되더라도 도교육청 그게 재정에 이제 부담이 저- 없다는 말씀. 예, 그 알고 계셔야 될 게 참고서가 되면은 그럼 이 신분은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종이교과서 대금물이 1년에 90억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범주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디지털 교사 교과서를 확대하고 전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우선 신청한 학교도 50%도 학교고 이게 또 계속 가봐야 과목도 더 뭐 다른 과목 개발하지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도 그 어떤 변화를 보면 경기도 같은 데서는 교과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 좀 교과 동아리에서 만약 한다면 재정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그다음 이걸 아셔야 될 게 디지털 AI DT가 나오기 전에 대도시나 서울, 강남 중심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을 뭐로 참고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죠. 큰 재정의 부담이 안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출판사에서 자꾸 요구하는 그 수식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줄 재정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또 말씀, 예. 한달한 기자. 뉴스엔지주 향사하는 겁니다. 일단 3주년 축하드리고요. 그 내용이 그 12페이지까지 해서 많이 방대하게 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새 정부가 지금 취임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AI 교육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한테 노트북 이런 기기들을 미리 지원해 주셔서 그 디지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개방하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 있는지 애들이 그냥 방치해서 쓰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데이터로 좀 예. 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어디 모 단체에서 말씀한 걸 기억하고 있는데 7개월 정도 그 정부 일의해갖고 그 원인을 교육감께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열린 교육감실에 오시면 모든 사람이 오면 노라는 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라고 안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디지털 디바이스 지금 기가망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아이들한테 뭐 노트북,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거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제주도가 전국 꼴찌입니다. 막차 탔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막차입니다. 이미 타시도는 완성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AI DT를 위한 기가망 확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교육을 위한 거다 이거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내년가야 완성됩니다. 근데 완성된 타시도는 거의 다 됐습니다. 타시도는. 즉 미래 교육은 학교 교실 환경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위원회입니까? 나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인수위라는 거. 거기서 교육청이 뭐라고 나왔냐면 비판적 사고력과 그다음 콜라보레이션, 그죠? 협업
그다음 마지막으로 AIDT 인력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잘못된 오해들 하셔. 근데 그게 아니고 미래의 AI를 그러니까 쉽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챗 GPT 같은 거를 미국이 만들 게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인재 양성 그런 그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에. 그러니까 AI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활용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저 이해는 그게 아니고 좀 어떤 과학 인재들을 잘 교육해서 그런 이제 미래의 어떤 그 AI를 활용한 우리 어떤 미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걸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인터넷망이라든지 기가망 또는 디바이스 제공 이런 거는 미래 교육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필요하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관계 없다. 천천히 해도 된다. 왜? 그 전에 선생님들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업 시간에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쓰는 선생님도 있고 그게 하나씩 번져가서 자유롭게 쓰는 그런 수업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AI 또는 디지털을 활용한 어떤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에서 이제 제가 학교에 관계되는 교육 공동체 분들을 교육감실에서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실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실은 미끄럽습니다. 어떡합니다. 해서 다 학교마다 이런 사안들을 들고 오세요. 그때 그분들이 왔다 가시면 제가 뒷날 우리 팀을 보냅니다. 학교로 보냅니다. 가서 확인해 봐라.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가서 확인해 봐라. 또 갔다 오면 또 보고를 합니다. 어제도 어느 학교에 보니까 옛날에 시청각식 방음장치가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음악이나 어떤 이런 수업을 하려고 만든 교실을 옛날에 만들었다가 교실이 모자라니까 거기를 일반 수업 교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그 방음 자체에 했던 그런 것들이 너덜너덜하니까 건강에 안 좋을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대화가 안 되면 이런 게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라고 안 한다는 뜻은. 그리고 체육관 지어주십시오 해서 와서 부탁드린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럼 못 지어주겠습니다.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어주겠다고 해야죠. 그래서 같이 연구해서 해결해가고 꽤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 뭐라고 합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예를 들면 모 중학교처럼 부지도 없고 이런 데는 아예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데 빼면 아마 거의 해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네, 예산이 생기면 지어가야죠. 오현주 기자. 네, 저 뉴스원의 오현진 기자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언급 사건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무슨 사건? 흉기를 언급하면서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좀 협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문제시 되는 것도 좀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전해 받았는데 이런 심리 치료라던가 하고 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심리치료팀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 문제는 아마 학교도 신고가 돼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한데 일단 저희는 그렇게 되면 우리 절차가 분리됐죠. 일단 어떤 가운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형사벌이 먼저냐 교육 징계가 먼저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 같아서는 징계 형사
어떤 관계없이 그냥 징계위원회를 먼저 해서 또 확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 썼던 방법은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하는 게 이제 같이 했던 방법인데 지금 요번 거는 참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너무 황당해서 일단 아이들 안정과 그런 지원은 뭐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걱정입니다. 이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금방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분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새로운 다툼이 그러면 결국은 열정과 시간만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판단이 좀 막연해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취임 3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상황,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교육감을 비롯해갖고 이 교육 당국 계신 분들 수고하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즘 학생인권과 교원인권 권리과정 관련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제가 1년에 그 몇 개 학교를 취재하는가 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모 초등학교 학부모 한 200~300명 모인 자리에서 오리엔테이션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집에 있는 아이들 말 믿지 말라 충격적인 말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해당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3월 달에 그 CPR 발전으로 긴급 상황 호흡곤란해갖고 제주에서 안 돼갖고 육지로 이송이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뭐 교육청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매뉴얼대로 잘 했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학교 운영에나 학부모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갖고 교장 선생님 많은 교장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니까 뭐 학교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주체적인 걸 교장 선생님한테 줬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교장 선생님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불통입니다. 전혀 학부모들 얘기도 안 오고 이분들한테 페널티라는 게 이게 존재 가능한지 꼭 이분들한테 뭔가 학부모들이 그래서 결국에 뭐냐 학부모들이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뭐 법적 소송, 행정 소송 하지 말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뭐 페널티라든지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뭐 있으신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장 선생님이 인사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교장을 하지 말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창해야 환경을 바꿔주는, 이제 옮겨주는, 바꿔주는 이런 권한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대화도 시키고 가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잘 드려라.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할 땐 또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런데 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학부모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장님 묘수가 없을까요? 실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근데 실장님도 안 되다 보니까 참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근데 뭐 체육관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부터 쓰지 마 해가지고 문 닫아본다든지 이게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화로 풀고 안 되는 걸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고 가, 이게 교육이거든요. 이게 다른 행정과 교육이 그래서 다르고 이제 힘든 겁니다.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단 제주 우리 양 대표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어떻게 좀 찾아서 좀 좋은 방향으로 끌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님, 저 국민일보의 문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좀 지역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2월에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 도서관이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사서 교사분들이 이제 자가 연수 들어가시면 도서관을 문을 닫아야 돼서 이제 부모들이 한 달 넘게 아이들을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이런저런 의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 가셨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도서관 문 닫으면 안 돼요. 학교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연가도 내고 방학을 활용해서 쉴 수 있지만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를 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교장 때. 만약 또 제가 또 쉬고 싶으면 그때는 뭐 교감을 내놓든지, 아니 사서 선생님이 어디 가시면 대신 다른 사람이 문 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그래서 그 도서관 문 닫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빨간 날, 그런 날은 어쩌면 그 학교의 매뉴얼대로 어떤 날은 문을 닫는다, 이 매뉴얼을 따르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서 선생님이 연수 갔다고 도서관 닫아버리면 그건 마치 뭐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지만 선생님 연수하면서 수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문 여는 것 자체가 교육이니까요. 제가 좀 알았으면 제가 좀 가서 설득도 하고 좀 달래고 그랬을 걸. 지금도 그런다면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말을 꼭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이럴 때 방법들이, 근데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문 닫습니다. 연수 간다고 해서요. 네. 방학 중입니다. 지금. 아니 방학이든 어디든 문 닫으면 안 돼요.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방학 중에 학교 문 닫습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네요. 진짜 생각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저는 문 안 닫았어요. 저도 교장 4년씩이나 했으니까. 문 안 닫으려고 교장 나가는 겁니다. 그럼 문 닫을 거면 교장 나가서 뭐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이든 뭐든 학교 도서관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이 이제 있고 없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새로운 룰을 정해서 하는 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문 닫으면 안 돼요. 관련해서 조금 공문을 파급하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공문을 보내면 공문이 많다고 해서 요즘 자꾸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민이고 김수환 기자.